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여행 다큐멘터리에서는 오카야마와 쿠라시키를 2일 1박 동안 여행하는 상세 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신칸센 예약부터 트램 타기, 오카야마성, 고라쿠엔 정원, 쿠라시키 구시가지 탐방, 지역 음식 맛보기, 전통 료칸에서 숙박하기까지, 그리고 예산 내에서 깜짝 비용 없이 여행하는 몇 가지 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카야마 쿠라시키 2일 일정 요약. 1일차 오카야마 신칸센, 느린 트램, 까마귀성, 엔 고라쿠엔 정원 2일차 쿠라시키, 구시가지, 오하라 가옥, 복숭아, 크로켓, 신케이엔 정원. 1일차 오카야마 시노사카에서 저는 미리 온라인으로 신칸센 티켓을 예약했어요. 시간대에 따라 편도 요금은 약 4도 적응 50달러입니다. 소요 시간은 약 75분으로 아주 빠르고 편리합니다. 오카야마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역 안에 있는 코인 락커에 짐을 보관한 것이었어요. 짐 크기에 따라 약 46달러로 짐 없이 자유롭게 둘러보고 싶은 분들께 정말 유용합니다. 오카야마는 도시가 작고 평화로워서 택시나 버스 대신 트램을 선택했어요. 역을 나오자마자 길 가운데로 천천히 지나가는 트램이 보였습니다. 오카야마의 분위기는 오사카나 도쿄와는 전혀 다릅니다. 넓고 깨끗한 도로, 차량이 적고 양옆엔 녹지가 가득해요. 각 트램은 독특한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저는 초록색, 밝은 노랑, 주황빛 빨강, 그리고 멋진 검정 트램도 봤어요. 트램 요금은 약 23달러이며 하차 시 직접 지불합니다. 트램은 천천히 움직이고 작은 역에 자주 멈추기 때문에 고요한 거리 풍경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몇 번 트램을 타고 지역에 익숙해진 뒤 관광을 시작했어요. 제가 오카야마를 방문한 시기는 10월 말. 가을 날씨로 약 1022도 정도라 하루 종일 걸어도 크게 덥지 않았어요. 꽃을 좋아한다면 4월 초가 가장 좋은 시기인데 이때 고라쿠엔 정원이 벚꽃으로 가득하거든요. 하지만 여름철 7, 8월은 덥고 습하니 이때 방문하신다면 모자, 선글라스, 작은 물병을 꼭 챙겨가세요. 첫 번째 방문지는 오카야마성이었어요. 외벽 전체가 검정색이라 까마귀 성이라고도 불리며 히메지나 마츠모토 같은 하얀 성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트램 정류장에서 성문까지는 도보로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가는 길은 걷기 편하고 깨끗하며 양쪽에 초록 식물과 작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약 4.5달러이고 매표소는 성문 바로 옆에 있어요. 성 안뜰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넓은 공간감이었어요. 정원을 한 바퀴 돌며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고 어느 방향에서든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성 내부는 나무 계단으로 연결된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각 층마다 전시물이 있는데 사무라이 갑옷, 검, 투구부터 봉건시대 오카야마를 재현한 디오라마까지 다양합니다. 맨 꼭대기 층에는 나무 발코니가 있어 밖으로 나가자마자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아사히강이 내려다 보이고 강 건너편에는 고라쿠엔 정원이 있습니다. 잠시 앉아 쉬며 사진을 몇 장 더 찍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출구 근처에는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부채, 자석, 엽서 등 성 이미지를 담은 소품들을 팔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근처 스키미 다리 쪽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잠깐 쉬었답니다.
성에서 나와 저는 스키미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 이름은 달맞이 다리라는 뜻이에요. 이 다리는 그리 길지 않으며 아사히강을 가로지르고 깨끗한 나무 바닥과 밝은 색의 난간이 단순하면서도 깔끔해 보입니다. 아래로는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양쪽에는 돌로 포장된 산책로가 있습니다. 가끔 관광용 배가 다리 아래를 지나갑니다. 다리 한쪽 모퉁이에는 노인 몇 분이 낚시를 하고 계셨어요. 잠시 구경하다가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다리를 건너 몇 걸음만 가면 고라쿠엔 정원이 나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곳이기도 해요. 고라쿠엔은 가나자와의 젠로쿠엔, 미토의 카이라쿠엔과 함께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원은 13헥타르가 넘는 넓이에 깔끔하게 다듬어진 잔디밭, 흰 자갈길, 구불구불한 나무다리가 놓인 연못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방향을 잡기도 전에 이미 이곳의 고요하고 상쾌한 분위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입구에는 비교적 큰 안내판이 있고 저는 긴 루트를 택해 지겐도 절터를 들렀습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옛 절터로 기와지분과 낡은 목조 구조물만 남아있어요. 이곳에서는 고라쿠엔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고 멀리 나무들 사이로 오카야마 성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만자완 기호를 발견했는데요. 외국인 방문객 중 일부는 혼동할 수도 있지만 이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불교 상징으로 서양의 하켄크로이츠와는 전혀 관계없는 기호입니다. 정원이 워낙 넓고 일정상 시간이 많지 않아 저는 조용한 길 위주로 골라다녔고 호숫가의 돌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정원 한쪽 구석에는 복숭아 모양의 배가 있었어요. 복숭아는 일본 전설 속 영웅 모모타로를 상징하며 오카야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저는 작은 가라아게 가게에 들러왔습니다. 일본식 튀김 치킨을 파는 곳이에요. 가게는 아주 작고 나무 의자 몇 개, 입구에 튀김 조리대가 있었습니다. 가라아게 한 접시는 4정 총 500엔 정도, 약 34달러였습니다. 하나 주문해서 바로 먹었는데 갓 튀긴 치킨은 바삭하고 따뜻했으며 배도 든든해졌어요. 그 후 저는 다시 트램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막 탑승했을 때 타이완이라고 크게 적힌 트램을 보았는데 대만 원산에 검은 곰이 그려져 있었어요. 운전사에게 물어보니 대만 관광청과의 협업으로 운영되는 특별 노선이며 하루에 몇 번만 운행된다고 하더군요. 트램은 좁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카야마역에 도착한 뒤 저는 짐을 찾아 근처 료칸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되고 작지만 아늑한 일본식 여관이었어요. 호텔 대신 료칸을 선택한 이유는 다다미 방에서 자보고 싶었고 유카타도 있고 일본식 공용 욕탕도 체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료칸은 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었고 1박에 약 7,100달러 정도로 간단한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 방은 1인용으로 충분했고 다다미 바닥, 미다디 종이문, 구석에는 정리된 이불 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아래층 공용 욕탕으로 내려가 몸을 씻었어요. 욕조는 작지만 깨끗한 온탕이었습니다. 다리를 풀고 한참을 담근 뒤 방으로 돌아와 쉬었고 다음날 쿠라시키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2일차 쿠라시키. 아침에 저는 쿠라시키 구시가지를 따라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돌길을 따라 옛날 양식의 목조 가옥들이 늘어서 있고 하얗게 칠한 벽과 어두운 기와 지붕이 조화를 이루며 일부 가게에서는 이미 불이 켜져 있고 베란다에는 기념품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카페는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었고 몇몇 기념품 가게는 아직 개점을 준비 중이었어요. 길가의 작은 신사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 입구는 석재 토리로 되어 있었고 두 기둥은 이끼로 어두워진 채 자갈로 덮인 땅에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토리를 지나 돌길을 따라 본당 앞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왼쪽에는 석재로 만든 초츠야 정화수터가 있었고
방문객이 손과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대나무 국자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본당 앞에는 커다란 시메나와 줄이 가로질러 걸려 있었고 흰 지그재그 종이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재단에는 향로, 촛불, 방울 등의 작은 공약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샌바주루, 형형색색의 종이약 수천 마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모여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에마 소원 폐해가 걸려 있었고 각각은 방문객이 쓴 소원이나 작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 사서 간단한 몇 줄을 적고 걸어두었고 잠시 바라보다가 떠났습니다. 신사를 나와 다시 돌길로 돌아가 오래된 목조 가옥 옆 좁은 골목을 따라 쿠라시키 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은 천천히 흐르고 때때로 백조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양쪽 강가에는 흑백기와 지붕을 얹은 집들이 강물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고 많은 집들이 카페나 기념품 가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손으로 젓는 배들이 몇 척 정박되어 있었고 대나무 모자를 쓴 뱃사공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 위를 가로지르는 석교 위에 멈춰서 잠시 바라보다 사진 몇 장을 찍었어요. 강가를 떠나 저는 오하라 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오하라 가문의 영지였으며 쿠라시키의 여러 중요한 건물을 세운 자금도 이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문은 검게 칠한 목재로 되어 있었고 겹겹이 포개진 기와 지붕 위에 가문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문을 지나면 자갈길이 전통적인 일본식 정원으로 이어졌고 그 안에는 인거 연못, 오래된 소나무 몇 그루, 가장자리에 작게 핀 꽃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옥 내부에는 회화, 도자기, 고서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옥 내에 있는 북카페에 앉아 블랙커피 한 잔과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을 주문했어요. 오하라 가옥에서 쿠라시키 미술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곳은 서양화, 현대 일본 회화, 계절별 기획 전시 등을 보유한 작은 미술관이에요. 입장료는 약 4.5달러 정도였고 매표소에서 바로 티켓을 구입했으며 전고 시간이라 대기줄도 없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전시실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특히 유화 전시실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그 후 미술관 앞 안뜰에 놓인 돌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미술관을 나와 저는 고지마 진즈 거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짧은 돌길로 양옆에는 청바지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쿠라시키는 많은 유명 청바지 브랜드의 발상지로 진즈의 수도로 알려져 있어요. 각 가게에는 나무 간판이 달려 있고 넓은 미다디 문 안에는 옷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길모퉁이에 있는 한 가죽 지갑 가게에 들렀습니다. 지갑은 수작업으로 만들어졌고 가죽은 부드러우며 색상은 단순했어요. 손에 딱 맞는 작고 너무 비싸지 않은 지갑 하나를 골라 기념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조금 더 거리를 거닐다가 저는 쿠라시키의 유명한 장소인 아이비 스퀘어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는 방직 공장이었고 지금은 붉은 벽돌 외벽이 보존되어 초록색 덩굴로 덮여 있습니다. 안에는 작은 호텔, 몇몇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들, 작은 박물관이 있어요. 아이비 스퀘어는 일본의 유명한 장식용 테이프인인 MT 마스킹 테이프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매장에 들러 다양한 패턴의 작은 롤 몇 개를 골랐고 가격은 개당 약 2에서 4달러 정도로 선물용으로 구입했어요. 그 후 저는 아이비 스퀘어 근처의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는 백도, 하얀 복숭아, 크로켓을 팔고 있었는데 오카야마의 특산품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은은하게 달콤하며 마요네즈 소스와 함께 나옵니다. 저는 뜨거운 우동 한 그릇도 주문했어요. 국물은 맑고 면은 쫄깃쫄깃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아이스 커피를 주문해서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가게를 나와 몇 분 걸어 쿠라시키 미네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비 스퀘어 근처에 위치해 있어요. 이 박물관은 원래 쌀 창고였으나 지금은 쿠라시키의 옛 도자기, 목공예품, 수직 직물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약 3달러였습니다.
내부는 비교적 간단하며 몇 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방에는 도자기, 투박한 나무 제품, 손으로 짠 천, 대나무 바구니, 그리고 채, 구리 주전자, 토기 같은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저는 특히 녹유 도자기 섹션이 인상 깊었어요. 그릇, 항아리, 접시에는 여전히 짙은 유약이 남아있고 손으로 그린 투박한 무늬들이 담백했습니다. 벽에는 1900년대 초반 도자기 제작, 직조, 수레를 이용한 운반 모습을 담은 옛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창가 한쪽에는 감색 천에 흰 실로 자수를 놓은 옛 기모노가 전시되어 있었고 무늬는 단순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박물관은 붐비지 않았고 몇몇 일본인 노년 관람객들이 조용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전시실을 한 바퀴 다 둘러보고 일본어 영어로 쓰인 설명문을 몇 개 읽고 복도에 놓인 나무 벤치에 잠시 앉아 쉬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오후에는 작은 라멘 가게를 찾아 나섰습니다. 현지인들 말로는 쿠라시키에서 손꼽히는 라멘 맛집 3곳 중 하나라고 해요. 가게는 아주 작고 카운터를 따라 좌석이 85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쇼유 라멘을 주문했어요. 진한 육수, 부드러운 차슈, 얇은 면발, 다 먹고 나니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저는 천천히 신케이엔 정원으로 향했어요. 쿠라시키 구시가지 바로 뒤에 위치한 일본 정원입니다. 입구는 크지 않고 단순한 나무 문에 정원 이름이 적힌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지나 자갈길을 따라 걷자 낮은 대나무 울타리와 화분에 심긴 꽃들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리 크지 않아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지만 안은 조용해서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연못계는 돌로 된 가장자리와 사람들이 잠시 앉을 수 있는 큰 바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풍나무 아래에 놓인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이 끝나가는 시기라 잎이 연한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거든요. 정원의 한쪽 구석에는 석등 토로이 여러 개 있었고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나무집과 작은 목조가옥의 기와 지붕에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져 저는 다시 료칸으로 돌아갔어요. 료칸에 도착해 따뜻한 물로 얼굴을 씻고 차를 한 주전자 끓였습니다. 료칸은 작고 다다미 바닥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고 베란다 바깥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불에 누워 쿠라시키 여행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카야마와 쿠라시키를 여행한 2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가라아게, 백도 크로켓, 쇼유 라멘, 뜨거운 우동 같은 현지 음식부터 오카야마성, 고라쿠엔 정원, 쿠라시키 구시가지, 오하라 가옥, 그리고 아이비 스퀘어 속의 작은 박물관까지 다양한 경험으로 가득한 여행이었어요. 짧은 여행이지만 오카야마, 쿠라시키가 단순한 신칸센 경유지가 아닌 역사를 느끼고 지역 음식을 즐기며 천천하고 평화로운 리듬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여행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번 여행 다큐멘터리 오카야마 앤 쿠라시키 2일 여행 여러분의 상상을 도와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트램 타는 법부터 성 입장권 구매, 일본식 정원과 구시가지 거리, 카페, 그리고 쉬어가기 좋은 구석구석까지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여행도 진솔하고 자세하며 현실에 가까운 경험으로 찾아올게요.